이어서 밸류에이션 주가 상승 부분은 민성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리서치의 전체적인 로직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별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 자체보다는 거시적인 통신 산업의 빅사이클 속에서 동사의 포지셔닝과 수혜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내용은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동사를 해석한다는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퍼니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은데 리포트에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센터 간 연결, 즉 DCI 연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구리선의 한계로 인해 광통신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빛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광 증폭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 증폭기의 핵심 부품이 바로 펌프 레이저인데 이런 고출력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어하기 위해 세라믹 패키징 수요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보자면 DCI에 대한 수요의 확대는 펌프 레이저와 세라믹 패키징 수요 증가로 직결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조 변화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광 신호를 별도 모듈에서 처리하는 트랜스시버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이를 칩 가까이에 붙이는 CPU 구조로의 변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확대에 따라 전력 효율 문제가 커지면서 구조 자체를 바꾸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송 속도가 올라갈수록 구리선의 물리적인 한계가 빠르게 드러나게 되면서 광통신으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부품 수요 역시 함께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체제 변화에 따른 산업적 변화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면서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러한 캐펙스 투자 확대가 광통신 수요 역시 캐펙스 투자 확대와 함께 광통신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AI 체제 변화와 함께 통신 인프라 또한 5G에서 6G로의 세대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피지컬 AI 환경에서는 초저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에 NSA에서 SA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코어망 재구축과 기지국 확장을 동반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I 체제 변환과 함께 인프라 전환 또한 통신장비 캐펙스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리포트에 나타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캐펙스 확대 흐름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탈중국 기조와 미국, 유럽의 정책 지원이 더해지면서 통신장비 사이클이 구조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정책 내용 관련해서는 리포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분석을 종합해보면 광통신이랑 패키징 수요 확대와 더해 AI와 인프라 전환에 따른 캐펙스 확대 그리고 정책적인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현재 통신장비 빅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맥락이 저희 산업 분석 리서치의 좀 기본적인 로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동사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은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사는 화합물 반도체 패키징으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고 고출력, 고주파 환경을 대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 흑자 전환이 나타났고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며 방산통신 레이저 사업 부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룹 구조는 좀 간단히 보자면 RFHIC 그룹은 소자 패키징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제 동사의 모회사인 RFHIC는 소자를 담당하고 동사는 패키징 그리고 동사의 자회사인 시스템즈는 시스템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또 이러한 내용 역시 리포트에 세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가 이제 밸류체인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통신 구조 자체는 패키지에서 레이저, 장비, 데이터 센터로 이루어지는 밸류체인을 띠고 있는데 동사는 이 중에서 펌프 레이저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글로벌 광학 부품 업체인 루멘텀의 패키징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해당 부품은 장비를 거쳐서 빅테크 기업까지 체인을 타고 연결이 됩니다. 동사는 이러한 밸류 체인 내에서 최앞단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산업 분석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핵심은 결국 왜 광통신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냐, 이게 핵심인데, 전송 속도가 올라갈수록 구리선의 한계가 더 빠르게 드러나고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광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 인프라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동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요가 커지는 영역의 제일 앞선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주목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뽑은 것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로멘텀 증설로 이어지고 이러한 수요가 동사 수조로 내려오는 구조를 저희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 제재로 공급 공백이 발생하면서 비중국계 파트너인 동사로 수요가 집중되는 환경이 또한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의 로멘텀 대상 매출 비중 또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상위단의 투자 확대가 동사의 실적 확대로 연결이 되면서 바로 이 지점이 동사를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산업 분석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 제재로 인한 공급망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 공백을 기존의 검증된 공급 업체들이 이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인 RFHIC를 통해 동사 역시 해당 공급망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2026년 이후에는 5G SA 전환과 6G 투자까지 겹치면서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공급망 재편과 캐펙스 확대 사이클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서 동사는 검증된 공급 업체로서 수요 확대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수요가 아니라 동사의 전략적인 측면과 재무적인 지표를 연결해서 로직을 형성해 보았습니다. 동사는 현재 이미 가동률이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캐파 증설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제 단순한 투자라기보다는 이미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특히 생산 능력을 두세 배 확대하는 계획으로서 이는 향후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동사는 선제적으로 캐파를 확장하면서 성장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동사의 현재 자산 효율 개선이 효율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현금 순환 주기가 지금 단축이 되면서 2024년 대비 2025년에 단축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축이 되면서 매출이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재고 및 자산 회전 역시 빠르게 개선이 되면 이 흐름이 수익성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매출 성장과 함께 이익의 질도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였고요. 이러한 자산 효율과 수익성 개선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캐파 증설이 진행된다는 점을 이제 핵심으로 뽑았습니다. 결국 효율이 올라온 상태에서 생산 능력까지 확대되면서 자산 효율 극대화를 기반으로 한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을 저희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매출 추정은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 실적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동사는 자회사 실적이 포함된 연결 재무제표로 본업의 수익 창출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회사 및 관계 회사의 실적과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 핵심 사업에 한정해 매출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매출 추정에 앞서 가동률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동사가 상장 당시에 공시한 설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동률을 선정하였으며 2026년 50%, 2027년 63%로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 2월 동사는 97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가동률 기준으로도 생산 능력이 두세 배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 설비 투자를 단행한 것은 광 모듈 수요가 공급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00년도 초반 30억 원 그리고 2020년 20억 원 규모의 토지 매입 이후 설비 확장이 이어졌다는 점과 26년 토지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이번 97억 원 토지 매입은 기존 카파와 유사한 규모의 공장 증설로 이어질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가동률 22%는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이며 26년은 기존 카파 기준 가동률 50%를 가정하였고 27년은 기존 카파 100%에 더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신규 카파의 약 50%가 반영되는 구조로 설정하였습니다.
단가는 사업보고서상 매출액 나누기 수량 기준의 단순 평균으로 공시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수량은 공시된 단가를 역산하여 산출하였고 이후 추정 과정에서는 PQ 구조로 매출액을 도출하였습니다. 레이저용 패키지와 군소용 패키지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단가는 별도의 성장률 가정이나 시장 변수는 가정하지 않았고 26년과 27년은 직전 이계는 평균 단가로 측정하였습니다. 매출은 통신용, 레이저용, 군수용 기타로 구분해 추정했고 통신용 패키지는 RF-HIC양, 루멘텀양, 기타 고객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RF-HIC는 비중은 과거 22년 35%, 23년 21%, 24년 22%, 25년 23%를 반영하였으며 26년과 27년은 25%로 고정하였습니다. 루멘텀양 매출은 24년 약 40억 원, 25년 약 100억 원 수준으로 통신용 패키지 내에서 RF-HI 시장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의 약 60%를 차지함에 따라 26년, 27년에도 동일한 비중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분기별 매출을 배분하였습니다. 매출 원가는 22년부터 25년까지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매출 원가율이 매 변동됨에 따라 최근 3개년 평균을 이용하여 약 80% 수준으로 매출 원가율을 추정하였습니다. 평관비의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추정하였습니다. 27년은 카파 증설에 따른 단기 상각을 고려하였습니다. 영업 외 손익은 특정한 패턴이나 합리적 추정 근거에 도출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항목들은 2, 3개년치 평균을 적용하였고 변동폭이 크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비용은 일회 처리하거나 영어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은 합리적 추정 근거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25년 성장 사이클 진입에 따라 26년, 27년은 플랫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PBR 밸류에이션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국내 통신 장비 업종의 2026년 평균 PBR은 9배에서 10배 수준이나 루멘텀 홀딩스를 비롯한 주요 해외 기업들은 CPO 및 광 전환 수요 확대 기대를 반영하며 30배에서 60배 이상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루멘텀형 솔벤더로 공급을 하며 이 기반으로 CPO 관련 실적이 발생하는 사실상 국내 유일 업체로 성장 산업에 편입되는 초기 국면에 위치해 있으며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기존 국내 통신 장비 피어 대비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글로벌 피어 대비 할인은 유지하되 성장성을 반영하여 26년에는 타겟 PBR 15배를 적용하였습니다. 국내 통신 장비 피어의 27년 포워드 PBR은 26년 대비 소폭 하락함에 따라 하향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6년 최종 목표 주가는 4월 8일 종가 대비 상승률의 53.2%인 11만원, 그리고 27년 최종 목표 주가는 종가 대비 상승률의 67.1%로 12만원으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PBR로 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